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가 찾은 곳은 고양시 덕은지구입니다. 올해 5월이죠. 이곳에 자이 2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죠. 줍줍 물량이 나와서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다음 주에 호반 서밋 DMC 힐즈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곳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스튜디오에 넘어가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들러보기 전에 이곳 특징 3가지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100%를 합니다.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84 물량에도 추첨제 물량이 25%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싼 분양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공터에 지하 2층, 지상 23층 5개 동이 들어섭니다. 전용 84 타입 560가구가 들어섰는데요. 이거 분양가 제가 싸다고 말씀드렸죠.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재해봤는데 이 덕은지구 내 리버파크자이가 지금 입주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전용 84가 지금 12억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호가는 1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6억 원 정도 낮게 지금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을 그럼 지금부터 좀 더 둘러볼게요. 이 단지 정면으로는 DMC 리버시티 자이가 있고 여러분 왼쪽으로는 바로 리버 포레자이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공터는 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유치원 부지도 있습니다. 이 대각선 남쪽 방향으로는 이 근린공원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곳 보시면은 구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녹지가 많다는 점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저희가 덕은지구 초입까지 좀 걸어 나와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가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9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거리에 덕은지구가 있는데요. 이 상암동의 생활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들도 큰 도로들이 많은데요. 자유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등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쉽게 서울 외곽이나 서울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교통체증이 좀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호반 서밋 DMZ 힐즈부터 강남역까지는 1시간 정도, 그리고 광화문이나 또 여의도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지하철역이 좀 멀다는 점입니다. 제 뒤쪽으로 9단지 뒤쪽으로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는데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는 이용하기 힘들고 마을버스나 차량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은지구 내에서 지하철역이 선다는 얘기는 있죠. 바로 원종 홍대선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개통 예정이 지금 나온 걸로는 203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덕은역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진 중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지하철역을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넘어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이번에 덕은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공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과 생애 최초 신혼 특공에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당해에 100%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공급에 226가구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게 만약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226명을 지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100% 먼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요건을 갖추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정이 되는 거죠.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당해 마감이 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당해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지난 5월에 DMC 리버시티 자이가 분양을 했었는데 이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010만 원 정도였어요. 이때 1순위 당해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거보다 더 싸죠,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1순위 당해 마감 확률이 높습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인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한번 꼭 도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정을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일정은 특별 공급이 12월 2일 수요일, 1순위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12월 3일, 1순위 기타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가 12월 4일 금요일, 일반 2순위가 12월 7일 월요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계약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고요. 신청은 청약홈에서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좀 볼게요. 제가 이번에 설명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순서대로 웬만하면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 옆에 펼쳐 놓으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좀 보면, 자, 이게 계약금 20% 내고 중도금 60%, 잔금 20%를 내야 됩니다. 전용 84 A타입 5층 6억 3,173만 9천 원. 이 분양가로 한번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계약금은 두 번에 나눠서 내죠. 계약금 10% 먼저 내고 6,317만 원 내죠. 그 다음 내년 2월 15일에 그리고 6,317만 원 10%를 또 냅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까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을 5차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총 3억 1,585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6회차가 되면, 6회차는 대출이 안 되니까 본인 힘으로 또 마련을 해야겠죠. 2022년 10월 17일 날 6,317만 원을 내고 입주 지정일 때 잔금 20%인 1억 2,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렸고, 자, 그러면 잔금 낼 때 이 대출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는 KB 시세, 그리고 분양가, 그리고 감정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합니다. 근데 KB 시세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매 제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잔금때가 되더라도 KBC가 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나 감정가로 하겠죠. 분양가로 할 때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분양가가 6억 3,173만 원 정도죠. 그러면은 이게 중도금 대출 50%까지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중도금 대출 50%가 잔금 때 주담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추가 대출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 50%까지 받은 분들이라면 이 분양가로 잔금 대출이 나왔을 때는 잔금 20%하고 마지막 중도금 6회차, 그 다음 초반에 계약금 20%에서 50%는 자기 자금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감정가로 한다고 봤을 때는 추가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주변 시세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DMC 리버파크 자이라는 아파트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입주권 매매 가격을 보면 전용 84가 지금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로 나오죠. 이 시세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입주할 때 만약에 전용 84가 만약 감정가가 12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9억 원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LTV 50%를 적용을 받죠. 그리고 9억 원 초가 15억 원 이하까지는 3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9억 원에 50%인 4억 5천만 원에, 그 다음 이게 12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30%만 나오겠죠. 그래서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총 5억 4천만 원의 잔금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도금 대출 50%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3억 1,50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그러면 주담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고도 추가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잔금 20%도 이 대출을 받아서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금 20%하고 그 다음 중도금 6회차까지 자기 자금만 있으면, 이게 30%만 자기 자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로 다 전환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건데 보수적으로 보면 분양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을 땐 감정가일 텐데 미래에 이게 시장에 따라 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자금 마련 방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반 서밋 DMC 힐즈는 재당첨 기한이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6년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에 한해 잔금 때 전세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 중에 잔금 때 나는 전세 세입자 구해서 이거를 전세를 놓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대출 제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널티가 있는 것인데, 이 페널티 안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한 차례씩 지원을 하실 수 있고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합니다. 예치금 조건도 반드시 갖춰 넣어야 돼요. 이번에 전용 84죠. 전용 84니까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경기도는 200만 원, 인천은 250만 원, 서울시는 300만 원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예치금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넣어야 되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예치금 조건 충족하지 못하시면 이번에 청약 못 하십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 공급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많은 관심이 있는 신혼특공과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특공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자녀 특공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사시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가 유일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다자녀 특공일 거예요. 56과가 나오는데 경기도에 50, 서울, 인천에 50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50은 여기에서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들이 이 경기도 50 이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다음 서울, 인천이 50% 배정이 되는데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서 낙첨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또 경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고양시 1년 살았다고 해서 뭐 우선 공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50% 물량에서는 가점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영유아 자녀,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분이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유일하게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혼특공 볼게요. 이번에 신혼특공 112가구가 나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자격 조건 말씀드렸는데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혼인신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공공분양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했죠. 지원이 2순위로. 하지만 안 됩니다. 민간공급은. 또 하나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을 경과하고 말씀드렸던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신혼특공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까지 신혼특공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그보다 좀 더 벌고 계시는 상위소득자에게 25%를 공급합니다. 상위소득자의 기준이 이번에 분양가가 6억을 넘고 9억 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100% 초과 120% 이하 외벌이일 경우에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120% 초과 130% 이하였죠. 하지만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기준이 100% 초과 130% 이하로 완화되고 맞벌이면은 120% 초과 14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소득 기준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신혼특공은 어떻게 뽑느냐? 이게 먼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뉘죠. 그럼 우선 공급 내에서는 지역 우선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쪽 1년 이상 거주자분들에게 신혼특공이 물량이 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들 중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2순위로 밀리는데 2순위는 사실상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인 분들 중에 1자녀이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가 되시는지 보시고 생애 최초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순인의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이게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3자녀인데 신혼특공을 넣을 수 있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뭐 굉장히 높고요. 2자녀끼리의 경쟁일 거예요. 아이 수가 같을 때는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혼특공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 2자녀끼리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생애 최초 보죠. 생애 최초는 이번에 10월부터 민간 공급에도 생애 최초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에 84가구가 생애 최초로 나옵니다. 생애 최초는 추첨이죠. 그래서 생애 최초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자녀가 없거나 한자녀인 분들은 이 생애 최초로 넘어오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생애 최초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에 지원 못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당 소득 이 130%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도 그렇고 신혼특공도 그렇고 소득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1번 총금액 항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애 최초가 되려면 1순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예치금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 조건들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이 표를 좀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구성된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볼게요. 일반 공급 226가구 나왔는데 1순위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2순위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여야 되는데 1순위 요건 보면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이 당첨된 자나 그 세대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이나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를 받지 못합니다. 2순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2순위 의미 없으니까 1순위 됐는지 다 잘 챙겨보시고, 세대주 변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 변경 하시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1순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게 저축 통장에 대해서도 조금 1순위 요건을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청약 예금은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 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 예치 금액 이상인 자여야 하고요. 청약 부금 볼게요.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보면 될 것 같아요. 2년이 넘어야 하고요. 전용 면적 8호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 이상인 자여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신청 가능 청약 예금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은 이제 공공 분양할 때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예금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건데 이 전일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바꾼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바꾸면 다시 청약 저축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 2년 이상 경과하고 모집 공고일 현재 예치금 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저축통장 자기가 어떤 통장을 갖고 있는지 보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반 서밋 DMC 힐즈 일반 공급 가점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서 마감이 아마 다 될 겁니다. 5월 달에 분양했던 DMC 리버시티 자이가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84 A, B, C, D 타입이 있었고, 그 다음 99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5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고, 총 350가구가 분양을 했죠. 이때 일반 공급으로. 보면은 최저 커트라인이 84A가 60, B가 59, C가 53, D가 60, 그리고 99가 59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50점은 넘어야지 이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좀 당첨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호반 서밋 DMC 힐즈 현장도 가보고 또 스튜디오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하나씩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시세 대비 6억 원 정도는 저렴하게 나온 게 맞고, 또 주변 부동산에서 당첨되면 되게 좋을 거다라고 이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자녀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인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도전이야 해보실 수 있겠지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반 서밋 DMC 힐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분양 소식과 또 다른 부동산 관련 다른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